네, 안녕하세요. 2월 신제품과 프로모션을 전해드릴 에이비오 전무순입니다. 네, 내 피부를 위한 꿀 보습템이 출시 예정인데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부가 푸석했다면 건강한 수면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수면 부족은 색소 침착, 주름, 또 피부 장벽 기능 악화로 회복이 되면서 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5시간 수면할 경우 7시간 수면보다 2배나 많은 주름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피부는 낮과 밤이 다른데요. 낮에는 자극이 강해 방어, 보호에 집중을 하고 밤에는 우리 피부가 스스로 회복 재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수면 중에 피부 상태를 보면 회복을 위해서 흡수력이 높아지는데 피부 장벽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체내와 피부에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방어해 주고요. 수분이 또 바깥으로 손실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낮 시간처럼 수분을 계속 보충할 수 없다 보니까 수분, 유분 레벨이 떨어지고 또 세포 재생 주기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 혈액이 원활히 순환이 되면서 이 피부 세포에 영양분과 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낮에 우리가 받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활동도 하고요. 밤에 피부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 풍부하다는 시간대, 바로 10시에서 2시인데요. 이때는 꼭 자야 하겠죠? 네, 이렇게 우리 피부는 낮과 밤이 다르기 때문에 밤 시간대에 맞는 제품을 꼭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바르고 잤을 뿐인데 각질 케어, 미백, 진정, 보습, 주름 개선까지 토탈 나이트 케어가 확실한 제품.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스킨 누트리션 슬림픽 마스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밤에는 이 피부의 흡수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양 보충하기 좋은 시간대인데요. 누트리션 그 성분 함유를 보시면 탄력을 위한 비타민 E,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화이트 치아씨드, 1년에 밤에만 한 번 핀다는 월화미인의 에너지를 담아서 17가지 유효한 원료들을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월화미인 꽃은요, 밤의 여왕으로 1년에 단 한 번 밤에 피었다가 새벽에 지는 꽃으로 1년 동안 그 응축된 그 에너지가 나이트 에너지로 강력하게 발휘하는데요. 피부 보습, 수분 장벽 강화, 그리고 수분 밸런스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누트리만의 독자적인 원료인 화이트 치아시드, 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세균도 들어가고 수분도 날아가면 피부 노화가 오는데 오메가3,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영양 함유로 우리 피부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메꿔줍니다. 네, 그리고 블루밍 바스탐 특허받은 7가지 자연 유래 허브로 만들어진 강력한 자연 에너지가 낮 동안 지친 피부의 생기와 활력, 또 수분 장벽 강화까지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영양만큼 중요한 게 수분 보습인데요. 우리가 자는 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은 낮보다 밤이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강력한 입체 보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수분 공급 유지 역할을 하는데 강력한 수분 보충의 핵심인 특허받은 프리바이오틱스와 3D 히알루론산의 조합으로 수분을 더 단단하게 강화시켜줍니다. 인체 적용 시험에서 제품을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밤을 새고 나서 수분 측정을 했는데요. 바르지 않은 사람은 11.9% 감소하는 반면 바른 사람은 밤을 꼴딱 새고도 수분량이 28.7%나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초저분자로 속보습, 수분 보호막을 강력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밤을 새도 수분량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 세 번째 포인트. 네, 보습, 항산화, 생기, 잠자는 동안 이 피부 스트레스 완화하는 강력한 어반 디펜스의 콤플렉스의 핵심인 유호 성분이 최대 474% 증폭하고요. 아메이만의 독자적인 원료인 퍼먼시아 시카 원료로 일반 시카 대비 진정 효과가 2배, 보습 효과가 7배나 되는
한 번 바르고 잠자는 8시간 동안 지속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향은 기존도 좋은데 릴렉스되고 힐링되는 꿀잠 잘 것 같은 향으로 라벤더와 베르가모트 에센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분량은 증가하고 각질은 감소되고 밤을 꼬박 새도 꿀잠 잔 듯한 이 촉촉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는 핫 꿀템이고요. 전날 밤에 내 피부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가 하루의 피부를 결정하는 나이트 누트리션의 힘으로 나의 피부를 위해서 꼭 선택해야 하는 필수 제품인 슬림핑 마스크가 2월 14일에 출시가 됩니다. 네, 투시 프로모션으로 A 플러스 세트는 본품 2개 구매하시면 약 94,800원 상당의 증정품과 B 세트는 약 43,200원 상당의 증정품이 나가니 나의 피부를 위해서 꼭 체크하세요. 피곤할 때 우리 챙겨 먹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C, 네, 체내 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 하고요. 아세로라 체리가 초록색일 때 수확하는데 그때가 비타민C 함유가 최고로 높고 이 한 알에 오렌지의 50배나 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세로라 C 대용량 2개 구매하시면 업차지 10,000원으로 아세로라 100점 1개 증정이 드리니까 미리 건강 체크하세요. 네,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설 돌아오죠. 네, 설이 돌아오는 설마중 프로모션으로 이게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따라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차, 무카페인 나이트리 컬렉션으로 총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내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싶으면 구수한 현미녹차, 오늘 내가 상큼해지고 싶으면 루이보스, 자기 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시면 캐모마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좋은 것에서 이데함으로 아메킨 TI가 새롭게 출시 예정인데요. 우리 잠시 영상 먼저 언제나 보겠습니다. 최고만을 고집해온 아메이 퀸. 아메이 퀸 TI로 다시 태어납니다. 압도적인 내부식성과 내구성으로 의료기기 소재로도 사용되는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스틸 316 TI를 만나 아메이 퀸 TI로 또 한 번 앞서갑니다. 강인함 속 유려한 곡선미의 완벽한 조화. 아메이 퀸만의 헤리티지 디자인으로 완성된 아메이 퀸 TI. 아메이 퀸의 명성 그대로. 재료의 풍미와 색감은 살리고 영양소는 그대로 지켜 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통다중 구조로 열을 지켜 보다 빠르고 완성도 높게. 강화된 기준으로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완성합니다. 넘침 방지로 더 깔끔하게, 세심한 디테일로 더 편리하게, 요리하는 이에 맞게 더 섬세하게, 요리의 과정까지 생각한 아메이 퀸 TI.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아메이 퀸의 완벽주의. 언제나 그래왔듯 새로운 헤리티지를 만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아메이킨을 더 건강한 조리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찾게 되는데 사람의 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 인증을 받은 소재로 내 부식성이 굉장히 뛰어나 또 의료기기에도 사용되는 프리미엄 서지컬 스틸 316 TI입니다. 304 스테인리스와 스틸과 동일하게 니켈, 크롬의 구조에 티타늄, 몰리브덴을 추가해서 내 부식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내 부식성 비교 테스트 내부식성 영상 비교 잠깐 테스트. 볼게요. 동일한 조건으로 소금물을 가열했습니다. 아메이 퀸 TI의 표면에서 기존 제품보다 피팅 부식의 흔적이 훨씬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놀라운 차이 보셨죠? 네, 304와 316 차이점은요, 우리 한국 요리들은 염분이 많은 음식들이 많지요. 그런데 304가 견디는 그 염화물 이온 수치의 20배, 2000 ppm에 달하는 염분, 염화까지도 견딜 수 있는 소재이고요. 또 내부식 한계 온도 역시 304에 비해 2배가 높은 816도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316 Ti를 왜 많이 쓰지 않을까요?
네, 비싸고 다루기가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우며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원재료 값이 304에 비해 1.7배 이상 비싸고 경도가 낮아 표면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연막 가공이 어렵고 그래서 비싸고 연막 공정이 어렵다 보니까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이 내구성,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요리에 아메 킨티아에 적합한 소재라 판단을 하고 이번 제품에 316Ti 소재가 쓰여졌다는 걸 꼭꼭꼭 기억하세요. 네, 이번에는 디자인 변화인데요. 316Ti 소재의 강인함과 유려한 곡선미로 안전하고 또 세련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손잡이에는 상단에 스텐 캠을 적용해서 전체 바디가 영롱한 빛깔을 내고요. 뚜껑에는 아메킨 TI 로고가 새겨졌고요. 안전을 위해 베이크라이트 소재의 손잡이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손잡이를 잡을 때 뜨겁지 않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변화인데요. 이 바닥면과 옆면을 잇는 부분이 이렇게 곡선형 구조로 바뀌어서 젓거나 볶음 요리 했을 때 그 모든 재료에 조리가 가능하고 세척 시에도 각이하니 곡선형이라서 편리해졌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고 요리할 수 있도록 양손 핸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재와 디자인의 변화까지 말씀드렸고요. 아메 TI 특장점 세 가지 크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프리미엄 소재의 316 TI 소재를 사용했고 아메킨의 5가지 지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요리도 편리하게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아메킨의 5가지 원칙, 풍미를 지키는 수분 밀폐 기술로 첫 번째, 모이스처 실의 효과를 위해 바디라인과 뚜껑의 변화입니다. 구형은 안쪽이 꺾여서 들어가는데 퀸티아이는 이렇게 바로 곡선형이어서 모이스처 실이 어디에 생기게 되냐면 겉면이 아닌 안쪽에 형성이 되어 물튀임 방지가 되고요. 뚜껑의 차이인데요. 퀸티아이는 안쪽에 곡선이고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서 모이스처 실이 안쪽에 생기면서 수분이 더 이렇게 잘 순환하도록 구조가 변경되었는데 이 뚜껑의 변화 때문에 모이스처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모이스처 실 영상 모이스처 한번 실 비교 테스트. 볼게요. 동일한 조건에서 두 제품의 저수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제품의 모이스처 실 시그널을 비교하기 위해 뚜껑을 닫고 동일한 화력으로 가열합니다. 모이스처 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기존 제품은 물이 튀면서 뚜껑이 들썩거릴 때 아메이퀸 TI는 스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모이스처 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그널입니다. 뚜껑과 림 디자인의 구조 변화로 새로워진 모이스처 실 시그널. 저수 요리로 더 많은 수분을 가두어 더 촉촉하게 재료 본연의 풍미와 색감을 살린 요리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모이스처실 단수 조절인데요. 기존은 들썩 따그락 거렸다면 킨티아이는 그 김이 나오고 수증기가 나와서 가라앉을 때 그 손잡이 옆에 약간의 물방울이 생길 때 단수 조절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양소를 지키는 기술인데요. 바로 비타라 쿠킹 테스트 결과인데요. 일반 조리시와 킨티아이로 저수 조리했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존 비교 테스트입니다. 토마토를 보시면 일반 조리 시 비타민 B1은 빵 아예 없고요. 킨티아의 저수 조리 시 93% 영양소 보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경채도 일반 조리 시에는 비타민 B2가 2% 남았고요. 킨티아의 저수 조리 시에는 최대 97% 보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요리를 할 거면 건강한 요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5번째. 몇 번째지? 세 번째, 열을 지키는 다중. 우리가 킨의 그 퉁퉁 다중 구조는 유지하면서 소스팬의 두께만 무려 30%가 증가가 되면서 열은 고르게 또 오랫동안 가두는 효과를 잘 유지하면서 오래 끓여도 바닥이 타거나 변형 없이 조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을 지키는 기술 NSF 인증인데요. 기존은 가정용 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퀸티아이는 더 높은 상업용 기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5번째,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손목. 네, 바로 아시안 키친랩으로 아시아인들의 유리와 세척하는 습관을 관찰해서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한 핸들이 양손 핸들로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가볍고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형 소스팬은 그대로 편수이고요. 중형 소스팬, 대형 소스팬, 대형 프라이팬은 양손 핸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스티몰 비교 스티몰 테스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아메이퀸 TI의 스티몰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넘침 비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동일한 화력으로 가열합니다. 비교 테스트 결과 스티몰의 넘침 방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스티몰이 만드는 위대한 차이. 네, 이번에 소형, 중형, 대형 소스팬에 스티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걱정이 사라졌고요. 소스팬을 또 통해서 저수저유 요리하고 싶을 때 대형 소스팬과 중형 프라이팬 뚜껑 호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푸어링 림을 적용해서 물을 따를 때 조리 도구 없이 꼼꼼하게 따라낼 수 있고요. 내부 눈금으로 계량컵 없이 또 측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인업 변화인데요. 식구도 적고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요리 양이 적어지면서 21피스 구성에서 컴팩트한 크라운 세트로 바뀌고요. 스튜 포트가 단종이 되고 소스팬, 스티머가 추가되면서 단품 구매도 가능하고요. 구성은 동일하게 소, 중, 대형 3종과 중대형 프라이팬 2종 출시가 되고 용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소스팬의 숨은 비밀 하나, 중형, 대형 소스팬이 이게 착착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2번 꺾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프라이팬 손잡이가 작아져서 이제 전골 냄비로도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웍의 짝꿍이 생겼어요. 웍 스티머와 중탕용 이중 냄비 구성으로 단품 구매 가능하고요. 밑면은 더 넓게 만들어지고 용량도 4.6에서 5리터로 더 커졌습니다. 네, 인덕션도 새로워졌는데요. 화이트라서 때탈까 걱정했다며 걱정은 그만. 화사한 달빛 아래 화이트가 아닌 문나이트 컬러를 적용해서 때타하지 않는 화사함을 뿜뿜하고요. 기능은 올라가고 가격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인덕션의 가장 큰 특징 장점 3가지. 더 넓고 빠르고 슬림하게. 기존 화구가 18cm로 넓어지면서 큰 사이즈 조리 도구도 이게 빠른 가열에 열도 고르게 퍼지고요. 화력도 2000W로 고화력에 디자인은 슬림해지고 3kg도 안 되는 2.8kg로 휴대성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럼 달라진 기능은 슬라이드 킥,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자동 메뉴로 슬림해지고요. 그 단수를 누를 때 왜 띠리리 삑삑 소리가 났다면 이제 슬라이드로 부드럽게 바뀌고요. 2단, 3단, 6단 누를 때 이 퀵터치 버튼까지 있어서 바로 누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든 디스플레이로 이제 작동시켰을 때만 화사한 불빛이 보이면서 메뉴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연락하지 안전 기능 강화에 여성 목소리가 남성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인덕션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상 판매 프로모션으로 ABC로 구형 퀸 반납하고 크라운 세트나 웍세트 구매하시면 20에서 30% PB 쿠폰 지급하는데요. ABC에서 구형 퀸 반납하면 제품 1개당 1점, 그리고 웍마 2점을 줘서 합산 점수가 4, 5점이면 20%, 6점 이상이면 30% PB 업 쿠폰을 지급해 드립니다. PB 쿠폰은 1회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 기한은 4월 말까지입니다. 킥이 만에서 또 반납해도 쿠폰을 지급해 드립니다. ABC에서 크라운 세트 구매 시 아메이퀸 TI 극세사 디시타울 선착순으로 증정해 드리고요. 이번에 또 스마트 페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네, 일반 이게 사전 출시는 2월 26일이고요. 출시일은 3월 4일로 정말 기대되는 퀸 TI 진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새해에 응원 홈테크 프로모션이 2월 한 달 더 진행이 됩니다.
홈테크를 ABC 번호 하나당 2개 구매하시면 고급 가방 한 개 증정해드리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킨 TI 세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박! 세레그가 나온다는 가방 들고 뿜뿜하러 우리 함께 도전해봐요. 정말 빠르게 왔는데요. 그래도 정보 전달 잘 되었죠? 네, 2월에 가슴 설레이는 두 제품과 프로모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도 신제품과 프로모션으로 멋진 사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희, 진짜 이번에 신제품 프로모션 강의 너무 좋았네요. 진짜 너무 좋았죠? 너무 좋으셨다면,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우리 전미순 리더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열정적으로 프로모션을 또 듣다 보니까, 신제품과. 아, 진짜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화면 공유를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민순 리더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마음을 딱 갖게 됐고요. 아, 진짜 리더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제품 하나하나 나오는데, 진짜 이건 꼭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왠지 두근거렸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메이에서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줄까? 어떻게 보면 시중에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메이에 있는 제품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이 좋은 제품들을 우리에게 기회를 준 또 아메이에게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잠깐 요즘에 좀 이꾸진했던 문구가 있었어요. 이 문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강진강 생각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팀의 구호 중에 하나예요. 푸강진강. 네, 푸강진강. 무슨 뜻이냐면요. 프로모션에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다. 그래서 저희들은 푸강진강을 항상 외치면서 그동안 성장해 왔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 푸강진강을 잘 모르시는 리더님들께서는 이 푸강진강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모션과 신제품 그리고 팀이 하는 어떤 개별적인 어떤 프로모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실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푸강진강 프로모션의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다. 시작! 제가 진짜 강한 여자. 네, 맞습니다. 푸강진강 절대 잊지 마시고 프로모션에 강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다음 프로그램이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은 저희들이 뉴트리라이트가 한국 아메이 또 전 세계적으로 아메이에서 주력이 되는 제품이고 가장 뛰어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뉴트리라이트가 잘 공부가 되어 있고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오늘 그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알려주실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형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신가요? 네. 제가 먼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전미순 리더님이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해주셔서 제가 많이 떨렸는데 지금 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뉴트리라이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특강 오늘 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화 기관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맛있게 드셨죠? 저는 떨려서 지금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오늘 끝나고 맛있게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도를 거쳐서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나오는데요.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건강한 영양소는 간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더러운 찌꺼기들, 음식의 찌꺼기는 대장으로 가서 항문으로 나와서 우리 변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소화기관을 보시면 먼저 소화관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이 있고요. 그리고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화샘을 좀 살펴보면은요. 소화샘에는 먼저 침샘. 침샘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입속에서 아밀라제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잘게 잘게 부숴주고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침샘이 있고요. 그리고 위샘. 위샘은요, 펩신이라는 효소인데요. 이 위샘은요,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그리고 이자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요. 쓸개에서는요, 담즙이라는 지방을 분해해주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요. 장샘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호르몬도 만들고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소화샘이 나오는데요. 이 소화샘은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아주 잘게 잘게 부수어서 우리 음식물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소화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작, 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요, 어, 소식하라고 하잖아요. 소식, 서식, 경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아주 적은 양을 먹는 거죠. 그리고 서식은 천천히 음식물을 먹는 것, 그리고 경식은 단단한 음식도 우리가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식과 서식, 경식을 하는 이유는 씹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씹는 시간을 늘려서 우리 입속에 있는 충분한 침을 통해서 아밀라제를 분비시켜서 우리의 몸속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를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식, 서식, 경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경식 이 부분에서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줘야 치아도 건강하게 우리가 발달할 수 있고요. 뇌도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 요즘 어린 우리 아동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 보면은요. 이 경식의 부분에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이지 않고 먹지 않아서 치아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아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침이 하얀 피라고 나와 있잖아요. 침도 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은 하얀 피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혈액은 붉은 피, 그리고 림프액. 림프액은 누런피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림프액은 우리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오면 피가 나고 나면 우리가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 진물이 바로 림프액입니다. 그리고 허혈, 즉 검은 피인데요. 이것은 쓸모없는 피. 이게 바로 허혈 검은 피입니다. 그래서 침도 피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보시면 먼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입에서 위로 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고 위는요,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소화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식도와 위 사이에는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대요. 그리고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는 유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는요, 굉장히 강한 여기 pH 2 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위는 굉장히 강한 산성의 소화액이 나오는데요. 이 위는 펩신의 작용을 돕고 세균의 살균과 부패를 방지하는 소화액이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소화액이 강한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상온에서 놔뒀을 경우에 이 고기가 분해될 수 있도록 염산을 부어서 분해되는 시간을 봤더니 상온에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위에서는 이 고기 단백질이 분해되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이 위에서 단백질이 다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에는 강한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산성이 우리 소화액이 잘 나와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 가스가 위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분문과 유문이 없으면 그 강한 산성이 가스가 식도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문과 그리고 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 안에 이 가스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으면 트름을 하잖아요. 트름을 하게 되면은 이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분문이 열리면서 이 강한 산성이 식도에 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도에 그 강한 산성이 튀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바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 잠시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무가 유문이 없어서 이 가득 찬 산성의 소화액이 우리 몸에 가게 되면 우리 모든 몸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이 모든 장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좋지 않으면 또 다른 쪽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는 좋은데 다른 데는 나빠. 나는 뭐 간은 좋은데 다른 곳은 안 좋아. 이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네트워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좋지 않아서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면은 또 그만큼 위가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저희 아메이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 레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세 레그인데 하나의 레그가 하나하나 모든 레그가 건강해야 우리 아메이에 있는 네트워크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레그를 열심히 도와야 우리가 다 건강해질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칸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저장하는 쓸개를 보면은요, 담즙은요, 지방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인데요. 하루에 담즙이 분해되는 양은 750에서 1000리터 정도 담즙이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고농축시켜서 50에서 한 60리터 정도의 담즙을 저장을 시켜야 하는데요. 어, 우리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그 담즙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우리 쓸개에 굉장히 노폐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담즙, 뭐 담석증, 담도암 이런 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저희 가족 중에서도 쓸개를 떼어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만큼 쓸개가 쓸개에 노폐물이 가득 차서 쓸개를 떼어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매일매일 아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한번 보실게요. 먼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왼쪽에 위로 들어가겠죠. 오른쪽 보시면 회색 부분 보이시죠? 우리가 오전 8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12시 또 12시 이제 정오 됐는데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먹은 음식물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은요.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림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후 1시에 이제 점심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아침 먹었던 우리 음식물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요. 소장을 막 거쳐서 대장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희가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되면은 조밥 먹은 음식물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은요. 대장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아침 먹은 음식물이 대장까지 들어갔고요. 점심 먹었던 우리 음식물이 이제는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럼 저녁 6시가 되었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침과 점심에 먹었던 음식물이 지금 대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2일째 되는 날 아침에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어,
위에 있는 음식물은 가득 차 있지만 소장과 대장에 있는 음식물이 완전히 비워졌죠. 그래서 새로운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만성 변비, 즉 소화가 되지 않고 이 소화기관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만성 변비가 생기는 장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요. 대장 상태를 보시면 9기, 즉 3일 정도 변을 보지 못한 변비에 걸린 분의 지금 대장 상태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9기 정도의 음식물이 변으로 나오지 않고 대장에 쌓여 있을 경우에 대장에 쌓인 독소가 여기 보시면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이 문맥, 작은 문맥들을 통해서 이 독소가 간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독소, 대장에 있는 독소를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매일매일 음식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운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뭐 몇 시간만 방치를 시켜도 굉장히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상상해 보시면,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에 그 음식물이 3일간 쌓여 있을 때 그 독소는 더러운 독소, 엄청난 그 유해 가스가 간으로 전이되고 있는 이동 경로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정상적인 장의 모습이고요.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이거는 네, 장에 지금 만성 변비로 인해서 장에 변이 가득 찬 45세 여성의 유방암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에 걸리신 만성 변비로 인한 전립선 암에 걸리신 남성분의 장의 사진이고요. 여기는 통풍 환자. 이 통풍도 변비로 인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빠르게 넘겼죠. 그것처럼 장은 우리 몸의 뿌리인데요. 왜냐하면 건강과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대장에 있는 독소가 간으로 전이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독소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전이되기 때문에 저희 몸의 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질병의 증상은 뿌리에서부터 먼 곳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이 다 쓰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피부에 나타나고 한다고 하는데요. 피부가 만약에 까칠하거나 혈색이 좋지 않거나 뭐 뾰루지가 나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내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강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장은 우리가 늘 들었다시피 온몸 면역계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장은 두 번째 뇌라고 합니다. 두뇌. 그래서 정보를 파악하고 신호를 감지하고 경계 순찰하는 뇌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이죠. 세 번째 보시면 두뇌만큼 많은 신경세포, 그래서 인체에 있는 세로토닌의 80에서 90%를 생산하는 게 바로 장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은요, 햇빛을 보면은 생성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신 환자분들이 햇빛을 많이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뉴트리라이트의 프로틴 파이 맞나요? 단백질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을 저녁에 프로틴 파이터하고 꿀하고 섞어서 저녁에 드시면 이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어서 아주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다라고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 주변에서 많이 뉴스를 접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몸속에 있는 이 장이 건강하지 못하는 분들이 신경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는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장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흐릿하고 글씨가 많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 건강이 왜 중요한가? 장이 더러워져서 발생된 누적된 체독소가 림파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흘러가게 돼서 자가중독증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중독증은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소통하는 모든 세포들을 어렵게 하여서 DNA가 변질되고요. 그래서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한 질병이 우리 장내에 있는 노폐물로 인해서 퇴적화된 노폐물로 인해서 변비, 설사, 치질, 뭐 평창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또 부패균과 병원균, 즉 유해균이 많아지면은요 우리 몸에 혈액이 산성화되어서 염증 체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염증 체질이 오래 누적되면 발암 물질이 많아져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쭉 한번 보시면 왼쪽 오른쪽 보시면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되게 많이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이 제가 되게 안 좋아서 이걸 쭉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 장 내에 있는 독소로 인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래 보시면 아래 파란 글씨 좀 졸리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에 노폐물이 쌓여 있으면 유해가스를 비롯한 온갖 독소가 만들어진다. 이 독소를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간을 비롯한 몸속 전체로 순환된다. 이게 자가 중독증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그림으로 글씨로 보셨다시피 모든 치료의 첫 출발은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정말 요즘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또 마이크로비오타 그리고 지놈, 게놈이라고 하죠. 이 합성어로서 인체 미생물을 총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체에 존재하며 우리 몸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초식 동물들은요,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 70%를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준대요. 그리고요, 코알라는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자기 새끼에게 자기의 똥을 먹인대요. 왜냐하면 코알라가 좋아하는 잎이 유칼립투스라는 잎인데요. 그 유칼립투스에는 굉장히 많은 독소가 있대요. 그런데 그 독소를 제거하는 게 바로 엄마의 어, 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코알라 엄마는 똥을 먹인대요. 그래서 똥을 먹은 새끼는요, 잘 살아난대요. 그런 똥을 먹지 않은 새끼는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시면 한 사례에 의하면은요. 어머니가 재발성 장염 치료를 위해서 딸에게 이식 수술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엄마가 그 딸로 인해서 장염은 치유됐대요. 그런데 딸이 비만 체질이었는데 엄마가 분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비만 체질을 같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력은요,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그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에 있는 다양성이 굉장히 활발한 거잖아요. 그에 반대되는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장의 세균층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유익균과 여기 보면 중간균, 유해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유익균이 대부분 15%고 유해균이 15%고 중간균이 한 6, 70% 원래 차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어,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세균층을 가지고 있으면 유익균이 많으면은 이 중간균은 또 다른 말로는 기회주의자래요.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딱 붙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좋지 않아서 설사를 하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 기회주의자인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익균을 늘리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세균층 균형이 깨진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요.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곰팡이, 곰팡이 균이 저희 장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되어서 몸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이 초록색 부분이요, 장의 점막이에요. 장의 점막이어서 미생물들이 장 속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유산균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걸 먹고 사는데요. 만약에 그런 유익균들이 없으면 이런 세균들이 이 장에 있는 초록색 점막을 막 먹게 된대요. 먹이가 없으니까. 세균들이 그 점막을 다 먹어버리면 점막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이 얇아진다라는 거죠. 얇아져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감염병에 취약이 되고요. 염증이 생겨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쉽게 보시면은요. 왼쪽은 건강한 장이에요. 그래서 장벽이 튼튼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장누수 증후군 중간중간에 막 비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이로 어, 좋지 않은 유해균, 뭐 유해가스, 독소 이런 게 우리 몸의 혈관으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유발하는 질환들은 보시다시피 순환기계, 피부질환, 뇌, 간, 소화기, 골격계까지 많은 질병들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티스바이오시스에 걸리면 만성 전신, 즉 뇌에 관한 질환, 염증, 그리고 우울감, 만성 피로,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게 디스바이오시스입니다. 그러면 디스바이오시스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왜 디스바이오시스의 상태가 되는지 그 원인을 보시면 서구화된 식단,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백혈구가 일을 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싶어도 엄청 저희가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그리고 가공식,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할 때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어지면 또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드셔야 하는 원인이 또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 우리가 항생제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항생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우리의 유익균도 항생제를 통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왕절개를 저희가 보면은 자연분만을 하면은요, 아이가 나오면서 엄마 지를 통해서 나오면서 유산균 샤워를 하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아이가. 그런데 제왕절개를 통해서 나온 아이들은 그 유산균을 샤워를 하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만큼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원인은 요즘에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배달 음식을 먹으면 암이나 치매, 우울증이 온다라는 이런 책들도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비만, 암, 아토피, 치매 이게 모두 디스바이오 상태에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암을 일으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암은 면역 질환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다양성을 우리가 조절을 한다면은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금 많이 간 것 같은데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조직에서 푸소박테리움이라는 균이 발견되었는데요. 우리가 염증이나 또 구내염 이런 염증에서 많이 발견되는 어, 대- 박테리움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장암 환자에게서 특별히 많이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보면 대장암 환자의 50% 이상이 아까 저희가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장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간으로 전이된다 그랬잖아요. 대장암 환자들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으로 전이가 되어서 3분의 2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음, 우리가 뭐 간암에 걸렸든 어떤 암에 걸렸든 항상 우리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식습관, 그리고 우리가 생활 습관, 그리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전이가 되니까 우리가 꼭 식습관,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명의 전이 환자를 관찰했는데 7명이 췌장암 조직과 간암 조직에서 모두 아까 말씀드린 푸소박테리움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장에 있는 이런 독소들이 간으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폐아의 관계는 짧게 설명을 하면 자폐아도 뇌에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은 아이들, 특히 또 이 장내 미생물의 디스바이오스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자폐아의 증세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유무보다는 생태학적 종의 다양성,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톡스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디톡스를 한다라는 것은 독소를 없앤다, 해독의 의미로서 장 디톡스를 하시게 되면은요, 장에 있는 독소는 어, 빼주게 되고요. 그리고 영양소는 더해주게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가 같이 가서 굉장히 정상화시켜주는 디톡스를 보시면은요. 디톡스를 통해서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소장의 흡수력 증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 소장에서 좋은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장에 미생물의 장에 독소가 쌓여 있으면 소장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를 통해서 장 해독을 하면 소장의 흡수력이 증강하고요. 그리고 대장 환경이 개선되어서 유익균이 증가하고 유해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도 클렌징 효과를 통해서 세포가 건강하고 아주 활성화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 기능의 향상, 항상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디톡스를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 내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는 건강해지면 몸이 그 건강해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디톡스를 통해서 내 몸의 장을 해독해주면 그 건강해진 내 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장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 끝나고 이 장 디톡스를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함께 했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디톡스를 통해서 제가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변화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자나 제 주변의 분들에게 전달해서 더 열심히 사업을 잘 해보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ABO 박진영이었습니다. 와, 저희 오늘 너무 공부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멋지게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주신 박진영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디톡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 리더들은, 이번에도 박진영 리더님 또 도전해 보신다고 하니까, 또 팀별로 이렇게 하실 분들끼리, 한번, 해주시면은 또 좋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좋은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저희들이 좋은 정보로 가득가득 채운 것 같아요. 신제품 프로모션도 들었고 저희가 또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너무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알고 계신가요? 이 책 보신 분들 계세요? 굉장히 좀 예전에 나왔던 책이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책을 보면서 내 안에 잠재력을 또 깨우는, 나를 몰랐던 나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던 아주 유명했던 베스트셀러인데요. 만약에 읽어보시지 않았다 그러면 좀 예전 책이긴 하지만 읽어보셔도 괜찮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당신이 선택하는 말, 당신이 선택하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해요. 우리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뱉어내는 말을 누군가는 듣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뱉어내는 그 말들이 긍정적인 말들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말들인지, 또 나를 지치게 하는 말들인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운명을 결정할 어떤 말을 선택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어떤 운명을 선물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부정과 긍정에 대한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난 할 수 없어 하면서 늘 문제점만 찾아냅니다. 문제점을 많이 찾아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흠을 많이 잡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단점을 찾는 것, 또 없는 것에 대한 불평, 그리고 한계를 먼저 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성향이고, 긍정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뱉어냅니다. 도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야구 선수의 모습을 봤는데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된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됐는데 카메라가 입을 잡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타자가. 그 중요한 순간에, 그 긴장이 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어라고 중얼거리며 타석에 서서 투수의 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저는 또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남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작지만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있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가능성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부정과 긍정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는 부정의 사람이 되고 싶다, 손 한번. 나는 긍정의 사람이 되고 싶다, 손 한번. 네, 모두가 긍정의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손을 드셨는데요.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실 거예요. 가로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 이걸 혹시 자신의 이름 이렇게 부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네, 이거 같이 외치자고 했다가 자신의 이름 하고 외치시면 안 돼요. 나의 이름을 꼭 불러주시고요. 지금 안 하면 또 후회한다 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꿈을 향해 나는 행동하며 도전한다 하면서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박용! 지금 안 하면 후회한다? 꿈을 향해 나는 행동하며 도전한다. 화이팅!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더님들. 네, 멋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